이번 리뷰에서는 영화 소개보다는 그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 소개 등이 추가되니 양해 바랍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DP. 이 드라마로 인해 군필자들은 물론 여성, 한류 팬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원작자인 김보통의 실제 군 생활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인지 진짜 사나이나 태양의 후예와 비교해보면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당연히 국방부에서는 이젠 이런 일 없다, 이건 옛날 얘기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있나요? 이렇듯 용서받지 못한 자유, 군대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가 된 DP. 사실 이런 군대 경험을 작품화한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흥행도 비평도 모두 성공한 영화가 있으니 1970년에 나온 로버트 알트만의 메쉬, 국내명 야전병원 메쉬입니다.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우선 감독과 더불어서 영화가 만들어지던 시대상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하니까요.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까지의 미국 상황은 말 그대로 파국이었습니다. 파국이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과 더불어 워터게이트, 오일 쇼크, 프랑스의 6.8 운동 영향을 받은 평화주의와 히피들 등등 총체적인 난국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문화적으로는 발전 혹은 급격한 변화를 이룬다는 아이러니가 있죠. 이는 영화 역시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 시절 작품들은 현대와 비교해볼 때 여러가지 면에서 진보적이다 못해 급진적이며 파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나온 영화들을 가리켜서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라고 하는데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 시절 미국의 사회적 모순이나 부정적 현실을 다루었던 비판적 영화들로서 사회 현실을 냉철하고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해피엔딩을 지향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도 보통 반사회적이며 안티히어로 같은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활약한 경향이 잦았으며 그에 걸맞게 영세적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영화들이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그저 사회의 부조리를 나열하거나 고발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 영화들보다 더욱더 영화적 쾌감 혹은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죠. 애초에 당시 주인공들도 그렇게까지 의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즉 사회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영화적인 쾌감은 쾌감대로 주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죠. 권성징악은 물론 권학징성은도 성립되지 않는 오직 무정부적인 낭만만이 존재했던 그 시절. 만일 지금 이 영화들이 나왔다면 범죄 미화니 반도덕적, 모방범죄 우려 그런 소리나 들었을 겁니다. 지금 대부가 조폭미화물이라며 평가절하되는 것처럼. 다르게 생각하자면 이런 영화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절 그만큼 창작의 자유가 허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이슬 감독들의 권력은 가장 정점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1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미국은 파리 강화 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은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하게 되면서 전쟁이 끝났고 히피들 역시 자가당착에 빠지거나 찰스 맨슨 같은 희대의 범죄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는 다시 보수화되어 갔습니다. 영화계에서도 스타워즈나 조스가 등장하며 블록버스터란 개념을 만들고 국민들도 좀 더 희망차고 밝은 영화를 원하게 되면서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는 끝이 나고 맙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감독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었다는 것은 감독들이
자기 관리에 그다지 힘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 명망에 있던 많은 감독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메시를 만든 로버트 말트만은 다행히도 그 일부에 속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소개하자면 그 역시 메시를 비롯해서 당시 많은 명작들을 만든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의 창작권을 최대한 보장받던 그 시절에도 이단아란 평가를 들을 정도로 깐깐함이 시너지를 이루어서 전성기에는 신난 세월을 보냈지만 80년대 들어서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단아라 불릴 정도로 깐깐한 성격 탓에 제대로 쪼그라듭니다. 소문에 내가 쪼그라들었다고 어떤 씨발놈이 그래? 어? 그렇게 이천인 감독이 되나했지만 1988년에 터너 88을 통해 에미상 감독상을 받고 92년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팀 로빈스와 함께 플레이어를 만들며 재기합니다. 여담으로 이 영화는 할리우드란 곳에 일말의 애정도 없이 굉장히 꼽을 주는 영화로 유명합니다. 그 후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집을 직접 각색한 쇼컷으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고 나이브스 아웃 같은 영화 고스포드 파크와 유작 프레리 홈 컴패니언으로 그의 파란만장한 영화 인생을 끝마칩니다. 이런 감독의 인생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영화는 남을 비꼬는 블랙 코미디 혹은 그냥 비꼰 작품들이 많으며 아예 클리셰를 박살내서 관객들에게 큰 당혹감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 영화는 그런 면모가 적은데 그래서 그런지 비평과 더불어서 감독 최고 흥행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68년 리처드 후크가 한국전쟁 당시 육군 이동 외과병원 의사로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로서 DP처럼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하나의 서사보다는 옴니버스 형식이라서 시트콤 모험집에 더 가깝습니다. 아는 분은 알겠지만 시트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캐릭터성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3인방을 소개하자면 이 배우는 로널드 서덜랜드란 배우로서 현재로서는 헝거게임의 독재자로 가장 유명하며 미드 팬들에게는 24 시리즈의 잭 바우어, 키퍼 서덜랜드의 아버지로 가장 유명합니다. 이 배우 역시 미드 팬들에게는 프렌즈의 갤런함의 아버지로 유명한 엘리엇 골드입니다.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세 사람. 이런 세 사람을 두껍게 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군대에서 제일 신앙심이 깊은 프랭크. 다른 무엇보다도 군율을 제일 중시하는 마가렛 역시 그 세 사람의 실력이 마찬가지입니다. 프랭크와 마가렛은 저 세 사람을 보내버리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그 둘 사이에 뭔가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신나게 검열 삭제를 하고 있는 둘. 이런 두 사람을 몰래 지켜본 자가 있었으니 과연 이 둘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인공 3인방의 군생활은 2부 리뷰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재미 나!